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릉 고성재진 간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2022년 조기 착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멈춰 있는 남북교류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과 현대화가 약속되면서 주목받은 동해 북부선. 강릉과 고성 제신을 잇는 동해 북부선이 놓여지면 현재 공사 중인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와 이어져 동해안 철길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이미 시험 운행을 마친 북측 원산과 남측 제신 구간을 연결하면 북한을 지나 러시아까지도 철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총 연장 110.9km인 동해 북부선 사업의 소요 예산은 약 2조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문제는 부족한 경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3일 정부가 동해 북부선을 남북 교류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키로 확정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SOC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결정이 침체된 남북 교류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만 연결하면은 철로상으로는 그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재개가 됐다면 이제 철도도 연결도 빨랐을 거고 이번에 철도 연결이 제대로 되면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 실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예상하면 2027년 완공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설계 그리고 환경성 검토 이런 게 돼야 되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있던 노선을 가지고 다시 또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은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과정이 보통 한 100km 정도니까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통일부는 오늘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정부의 남북교류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 SOC라고 할 수 있는 동해 북부선이 다시 속도를 높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강원도의 평화 사업에도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데 일손이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인력 부족을 메워주던 외국인 근로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의 한 농촌 들녘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반듯한 고랑 사이로 가는 사람들은 검정 비닐로 덮인 둔턱에 구멍을 뚫고 감자를 심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조금 어설픈 이들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인제군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농가별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농촌 인력 수급을 추진 중입니다. 4월부터 들어왔어야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의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농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태 장기화입니다. 인제군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1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들의 입국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농민들은 모내기와 파종 시기마저 늦췄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시기를 놓치거나 수확에도 차질을 빚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5명에서 20명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감자는 원래 늦게 심으려고 마음은 먹긴 먹었는데 너무 늦었고 또 이제 오이를 심어요. 우리가 근데 오이 때도 다 꽂아야 되는데 한 알도 못 꽂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원에 따라 농촌 인력 지원단을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화된 농촌 근로 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농번기도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지 못한 농촌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 강원도 대부분 선거구에는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도내 당선인들의 폭넓은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특히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원내 요직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대의 관심은 4선으로 강원도 최다선 의원이 된 권성동 당선인의 행보입니다. 전국적 여당 우세 분위기와 보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에도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권 당선인. 당선 즉시 미래통합당 복당과 함께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갑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갑니다. 미래통합당에 돌아가서 야당 원내 대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권 의원은 동반 탈당했던 도내 시도 의원들과 함께 복당 신청을 마친 상태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 전에 복당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3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도전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이광재 당선인은 경제분과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유력한데 이 당선인은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임위는 역시 경제분과를 채택하게 될 생각이고 분명한 것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세 번째 선택을 받은 통합당 한기호 당선인도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안보와 접경지 생존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한 당선인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 의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역의 대표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속한 동해태백 삼척 정선선거구는 태특법 연장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통합당 이양수 당선인은 이미 지역의 대표 산업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희망상임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해온 재선 민주당 송기현 당선인도 제2혁신도시 유치 등을 위해 상임위 이동을 고심 중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법사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후반기에는 원주 발전에서 필요한 국토위나 문체위, 교육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에 첫 발을 디딜 민주당 춘천시갑 허영 당선인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의 행보 역시 이목이 쏠립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강원도 21대 국회의원 8명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게 밀려 2030 젊은 정치 신인과 여성 정치인들에게 국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요. 이들의 진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평균 나이는 56.8세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2살 정도 많습니다. 도내 가장 젊은 당선인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로 만 50세입니다. 당선인 8명 모두 5, 60대. 17대 총선 당시 이광재, 정문원 등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에는 20대,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의원이 1명 나온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원도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 전체 당선자 중 여성 청년 비중은 4년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기성 정치의 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8개 선거구 후보 16명 중 40대 후보는 1명이었고 나머지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이 출마를 하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이라는 여성할당제는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에 불과합니다. 각 정당마다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청년들을 뭐 외부에서 영입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성들 뭐 없다, 여성들이 없다, 뭐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때 급하게 찾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의 의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자 이러한 취지로 선거 연령도 참정권도 이렇게 밑으로 하향됐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이 우대받으면서 매번 50대 중년 남성이 주류를 이루는 국회.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과연 여성과 청년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이번에는 4.15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지역들의 현안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수는 바로 군정에 복귀해 업무 파악에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공백 상태였던 고성군정. 한명준 당선인은 지난 16일 고성군수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군정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4.15 재선거로 분열된 지역사회를 빠르게 추스리겠다는 겁니다. 한 군수는 지난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초청 인사 없이 간단한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여기에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고성 산불 이재민에 대한 보상 문제도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작년 4.4 고성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요. 경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좀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요. 고성군은 당장 해양 심층수 산업의 확대를 위한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강릉에서 고성 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사업과 연계해 지역 물류단지 조성과 관광 숙박업 등의 사업도 발을 맞춰 추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명준 고성군수는 오는 22일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군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국 지자체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뜨겁습니다. 춘천시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자체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만 1조 원에 달해 방사광 가속기가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무엇인지 장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이어진 건물. 길이만 3.2km에 달하는 이 시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이곳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밝고 강력한 방사광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사광은 태양보다 100경배 밝고 번개보다 수십억 배 빠른 빛입니다. 방사광이란 영어로 싱크로트론 레디에이션, 전자입자를 매우 빠르게 가속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햇살처럼 퍼지는 빛을 말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란 이런 방사광을 만들어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좋게 만들어야겠죠. 상당히 고에너지에 빠르고 우리가 원하는 빛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차세대 소재에 사용함으로써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구조와 특성을 본다. 처음에는 입자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질병치료제 개발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사광 가속기로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사용됐습니다. 아직 현대 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한 광합성의 근본 원리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광합성 원리를 밝혀내면 미래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원자에서 분리된 전자를 방사광 과속기에서 자기장으로 자극해 만들어진 빛을 통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 순수 첨단 연구시설인 방사광 가속기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방사광 가속기 유치연에 춘천과 전남, 나주 등 모두 4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경북 포항은 3세대와 4세대 가속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전남, 나주는 한정공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는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반도체 등 관련 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집적된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남춘천 산업단지에 공모기준 2배가량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진 발생이 거의 없는 안정성 등을 꼽아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 춘천은 지진이나 태풍 그 여러 재난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7일 유치계획서를 낸 지역 중 우선 협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가 지난달 양양의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들을 구하다가 다쳤었는데요. 이 같은 선행을 했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만간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선행의 주인공 알리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3일 밤늦게 귀가하던 중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씨. 서툰 한국말로 소리치며 입주자 10명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특히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듣자마자 건물 밖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료의 생일잔치에 다녀오던 알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는 즉각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잠시 겁도 났지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못 나올 때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거 걸릴 때 무섭죠. 조금만. 무서웠어요? 네, 이제 먹어야 되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고 알리 씨도 등과 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가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리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 의인상 선정 대상이 됐습니다. 3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3개월 단기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양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알리 씨. 이번 일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화재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 씨. 이웃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알리는 굉장히 선량한 우리의 그 이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선처를 베풀어서 알리가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지자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양양군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남겨놓은 6살 된 딸과 가족들을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알리 씨. 사랑해요. 다 아버지, 엄마 미안해요.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또 미안해요. 그렇게 그다음에 다 보고 싶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이국만리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인명을 구한
한 이주 노동자의 의로운 행동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재택 수업을 1학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는 당초 5월 3일까지 온라인 재택 수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1학기 전체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과 실습, 실기 등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과목은 승인을 거쳐 부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족한 수업 시수는 종강 이후부터 3주간 집중 보강을 통해 보충하고 1학기 중간 시험은 교수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황 안정 시까지 대면 수업을 무기한 연기했던 강릉 원주대도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재택 수업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2달간 통제됐던 군장병 외출이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2달간 시행했던 군장병 외출 외박 통제를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휴가와 외박, 면회도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구와 철원, 화천 등 도내 접경 지역에서도 군장병 외출이 시행돼 지역 경기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태백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부 수혜자인 태백시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기부한 찬성이사 7명이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주시가 옛 캠프롱 부진의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23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가칭 국립원주과학관 건립 유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달 김광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원주과학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춘천시가 5월부터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5월부터 버스킹 춘천을 시작해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 장소를 춘천 전역에서 5월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에서만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버스킹이 열리는 장소 일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모든 횡성군민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94억 원은 의회 승인 이후 군 재정 안정화 기금을 투입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지원은 지역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맞춤형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신청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한 임원급여를 태백시에 기탁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7일부터 공단 임원들이 매월 30%씩 급여를 반납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공단은 같은 날 원주 본사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팔아 주기 행사를 열어 9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구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월 1회 토요일 운전면허 시험 및 민원 업무가 6월부터 전면 예약제로 재개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범정부적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다음 달까지 주중 대비 방문객 밀집도가 높은 월 1회 토요 특별 근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공단은 직장인 등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토요 특별근무를 재개하지만 시험장 내 대기 인원 밀집 차단을 위해 방문 시간대 전면 예약제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시간대 전면 예약제는 면허시험장 방문 전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이 가능한 민원은 적성검사, 면허갱신, 재발급 업무로 그 외의 민원은 주중에 방문해야 한다고 공단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업 부진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선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초중고등학교 3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는데 시작 첫날부터 로그인 문제와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까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 헬로 이슈 토크에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지숙현 원주시 학부모연합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강원도 대표로 나오셨고 그리고 학부모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번 시간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0일부터 3차 온라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온라인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 등교가 불가한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게 이제 온라인 교육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소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안전도 지키면서 교육 과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지키고자 하는 방안에서 마련된 게 온라인 개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모두 개학이 이루어져서 강원도 내에 15만 6천 명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일과나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내에서 15만 6천 명 정도가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시행한 이후에도 불편하고 좀 어렵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현재는 어떤 시스템과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그렇죠. 전국이 하는 게 처음 네. 있는 일일 텐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함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그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습터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우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수업 방식들에 대해서 뭔가 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가 않고요. 네. 수업 내용이라든가 학습 목표에 따라서 교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네. 많은 학교에서 혼합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례 없는 사례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학교마다 또 학급마다 운영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실제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평가보다는 현실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학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는 개학이 연기와 때가 달라진 것처럼요. 네. 오히려 가정에서의 역할, 학부모들의 역할들이 더 많아져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온라인 개학을 혼자서 하는 학습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차이점을 모두 느끼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서로도 어려워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 담임선생님 얼굴도 뵙지 못한 상태고요. 네. 그냥 전화로 소통하거나 반톡방이나
이런 데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답답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오래되어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란 생각은 듭니다. 네, 현재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또 부모님의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어서 더욱더 가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계약이 대안으로 나온 건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네. 접속 장애라든가 네. 데스크탑에 대한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장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물론 안 그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이 출석 체크 방법이나 제대로 이제 공유가 잘 되질 않아서 처음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점차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의할 때 짧은 대면이라든가 그리고 과제가 좀 많아서 그런 것들에 활발하게 했던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던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고 네. 부모가 그거를 돌봐주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또 뭐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학우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사실 이것들은 먼저 계속 바꿔 나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진행 사항들이어서 고민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라고 호소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매우 사실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은 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뭐 태블릿 PC 접속 문제, 뭐 서버가 터졌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정에서 챙겨야 하니까 부모 계약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면서 참 힘든 상황인데 또 교육 당국의 입장으로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태로 인해서 단기간에 시스템을 좀 구축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도 교육청이 이제 하루빨리 이런 불편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뭐 집중을 못하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한계는 좀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일일이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집중 그다음에 요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또 수업의 질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라서 조금의 좀 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 교사들이 그 올바른 수업, 제대로 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약간의 네. 좀 뭐 시행착오는 겪어가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는 이학습터 등 이제 많이 쓰이는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좀 접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뭐 서버가 터졌다고들 표현하지만은 서버는 정부에서 이미 많이 확충을 했고요. 서버는 충분한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로그인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네. 로그인 환경도 지금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했고 네.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해서 네. 지금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고 이제 교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믿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환경도 전보다는 개선이 된 상태인 거죠? 네, 지금 꾸준히 개선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게 이제 교육 당국의 역할이실 텐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떠한 노력을 현재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방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제 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확충해서 몇백만 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로그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계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시차를 두고 로그인을 하도록 해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를 만들어서 수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교원 연수를 많이 실시했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연수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 연수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비상대응팀을 만들어서 독립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온라인 수업 지원단 102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당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콜센터도 만들어서 현장의 요구에 즉각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오면은 이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답을 해서 현장에 도움 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3월 초에 이미 헬로스쿨이라고 하는 학생들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급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준비가 되면서 좀 학교별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기를 확충하기 위해서 학급당 20만 원의 예산을 긴급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현재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수업 이전에 1차 계약 이전에 모든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기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네. 기기가 부족한 학생들에겐 100% 지금 대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기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상대응팀과 콜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실시간 소통을 통한 모든 대비책을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현재 확충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당국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대변인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어쨌든 코로나19 정상 개학의 연기가 지금은 초교 긴급 돌봄 참여를 이제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교에 병행한 것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는 가정인 경우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교육청에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긴급 돌봄 교실을 1, 2학년만 한정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신청 대상을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 등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긴급 돌봄이 휴업 초창기보다 지금은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돌봄 모두 수용을 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돌봄을 담당할 인력이 그렇게 무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온라인 개학 이후에는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자기 혼자서도 기기를 작동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1, 2학년 학생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조성가정이나 맞벌이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제한을 했습니다. 1인당 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을 하고 학년도 제한을 하고 해서 현재 교육청에 돌봄 교실에 오지 못해서 뭔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에 또 격차가 벌어지면 또 안 되겠지 않습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또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하나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가장 궁금한 것이 실제 개학은 언제쯤이면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희망사항은 지금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 자릿수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빨리 좀 더 안정화되어 가지고 5월 초쯤에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희망대로 될 수는 없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당국의 판단, 그다음에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전국 공통 일정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만으로 될 수는 없고 아마 이번 주 정도면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논의가 이루어져서 보건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교육부에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날짜를 뭐 예상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쯤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당국의 판단을 토대로 이제 개학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학부모님의 입장으로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 개학한 거는 아마 사상 유례 처음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부가 고민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과제들을 가지고 저희 학부모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음에는 쉽고 또 물론 더 전략적이고 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그 교육들이 부모와 교육청에 잘 연결을 해서 함께 좀 더 치밀한 계획 뭐 이런 속에서 앞으로 온라인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도 현장 속에서 미리미리 좀 배워둬서 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는 좀 더 성숙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네.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이러한 정말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생한 만큼 지금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이제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방금 그 학부모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게 이제 임시 방편인 것처럼 시작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서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한 좀 확고한 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세워 나가고 앞으로 틀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그 초유의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초유의 상황인데 또 짧은 준비 기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금 그런대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을 뭐 비판을 우선하기보다는 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좀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충분히 저희가 압니다. 알지만 이게 지금 일일이 교사의 손길이 가정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상 상황이라는 것, 이 하에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현재 확고한 틀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비상 상황인 만큼 모두가 함께 또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대비책을 잘 만들어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앞으로 교육 당국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는 뭐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될지는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충실하게 좀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은 그 학교들이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등교 수업을 대비한 학교 위생 관리라든가 방역 물품 준비, 그다음 매뉴얼 배포, 훈련, 연수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해서 언제든 등교 기약이 되면 안전하게 학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갖추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이면은 등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등교가 시행이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급 학교 온라인 수업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한 안정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그리고 지숙현 원주시 학부모연합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